자, 기내 난동 사건 일으킨 가수 바비킴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이 대한항공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비난을 대한항공이 받아야 될까요?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대한항공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비킴 씨가 기내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은 저희가 속보로도 보내드렸지만은 다 아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바비킴만 잘못을 한 거냐, 오히려 바비킴에 대한 어떤 측은한 마음이 더 있고, 오히려 원인 제공은 대한항공이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일단은 뉴스 다반사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바비킴 기내 난동 사건의 전말입니다. 대한항공이 어이없는 실수를 3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항공 보항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비킴 다른 사람으로 오인을 해갖고 비즈니스 발권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2단계 마일리지를 승급해달라는 요청에 또 다른 사람을 조회를 했습니다. 3단계 비행기 안에서는 다른 여성을 승급을 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하필 그날 그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 중에 재미교포 중에 바비킴 씨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비킴과 바비킴 도균을 착각을 해갖고 바비킴 도균을 헷갈리네요 저도. 자, 했습니다. 바비킴은 예명이고 로버트 킴이었죠. 로버트 그래서 킴 본인 도균.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자,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보안 검색도 하고 출국 심사도 하고 탑승구에서 또 2중 3중에 탑승권 확인도 하고 신분 확인도 하는데, 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는데도 그냥 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일단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진짜 그렇죠. 그 테러리스트가 그렇죠. 가장 큰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이름을 네. 비슷한 사람 이름으로 해서 혼동을 시키고 들어가도 전혀 제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ABC를 실수한 거예요. 대한항공에서. 예. 이름이 비슷하다고 하면 미들네임까지 비슷하다고 하면은 라스트네임까지 다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발권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부터 실수했어요. 이거 자체가 발견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똑같은 실수가 또 일어난 거죠. 마일리지를 그럼 그렇게 나는 마일리지로 비즈니스를 갖다 예약했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정확한 그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예약을 했는지를 다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수를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조회해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승급을 막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3단계에 가서는 더 어이없는 일이 이코노미석이 모자른 거예요. 그 발권 실수가 확인된 거 아닙니까? 모자랐더니 한 명을 승급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승급을 해준 거예요. 아마도 그 추정을 하길래 주변에서 많이 여행을 가셨던 분은 그럴 때는 돈을 가장 비싸게 그렇죠. 낸 사람을 승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엉뚱한 사람을 승급해주니까 바비킴이 굉장히 화가 나지 않았겠을까. 이런 어이없는 실수들이 일어나는 게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사인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비킴 씨가 연예인이라고 특혜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검색대를 거치는 도중에 그래도 연예인이면 신기해서라도 그 여권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그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 이 사람이 원래는 이름이 로버트 도균 김이구나 라는 거 한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게 상황이. 그러니까 저 대한항공도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테러리스트의 어떤 위험성 가능성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 자체는 사실은 이제 그 국가의 그야말로 출입문을 관리하는 가장 마지막 그 보루인데 그것이 뻥 뚫렸다고 하는 점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공항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북한 간첩도 올 수 있고요. 또는 그야말로 알케이다 이런 사람들 올 수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요번에 신은미식 강제 출국했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 요원을 둔 것이 도망갈까봐 또 그렇게 됐단 말이죠. 등등의 출입국 관리소의 어쨌든 기강 확립도 사실 이번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봤습니다. 바비킴 씨가 그래서 결국 이제 화나서 뒷목 잡고 쓰러졌는데 대한항공에서 한 행동이 그것도 이제 앞에 그 인터뷰한 거 보면 자꾸 술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강현일 변호사님 계시지만 법적으로 이 술 먹여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돈 뺏으려고 술 먹이고 이러면 그거 강도로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봐요. 술을 많이 먹이는 것도 이게 얼마나 술을 먹였는지도 다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이것도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술을 강제로 먹이진 않았겠죠. 아니, 그러니까 먹이진 않았는데 그걸 화를 내고 하니까 진정하시라고 하면서 술을 계속 가져다 줬다는 건데 그러다가 결국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사고에 처했을 때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어떻게 술을 많이 마시고 탄 것도 아니고 왜 5시간이나 지나서 그렇죠. 우리가 술 마셔본 사람은 알잖아요. 5시간 지나면 술 깨지 더 취해서 난동 안 부려요. 근데 그것도 와인 정도로. 그렇죠. 계속해서 얼마나 먹였길래 5시간이 지나서 난동을 부렸을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 바비킨 씨가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들을 보니까 저 같으면은 맨정신에 난동을 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난동이라는 표현이 대한항공사 입장에서 난동인 거지. 저 같으면 맨정신에 굉장히 강한 항의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당장 그 자리에서 좌석을 바꾸게끔 했을 거예요. 근데 바비킴 씨 같은 경우에는 맨정신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온순하게 넘어갔다가 이제 술을 계속 먹으면서 화가 도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납득이 갈 만한 측면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맨정신에 그렇게 강하게 했을 텐데. 그랬으면 사실. 충분히 그러실 분이십니다. 그랬으면 사실 제가 욕먹는 것보다 완전히 대한항공이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바비킴 씨는. 조금, 그렇죠. 술을 정당한 먹는 바람에. 컴플레인이 조금 약화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실 그 조현아 부사장하고 조금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 바비킴 씨는 계속 그 탑승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하다가 운항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아내가 해결하자고 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좀 더 갑이라면은 뭐 비행기가 가든 말든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난동을 부렸겠죠. 타기 전에 정확하게 티켓을 발권 받고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대한항공은 굉장히 뭐랄까 좀 상대적으로 좀 약자라고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승무원들이나 이런 체계들이 좀 갑질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누리꾼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슈퍼 갑한테 단련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들에서 승무원들이 갑질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대한항공의 지금 적절한 대처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티즌 말씀하셨으니까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바비킴 씨가 술을 안 마시고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면 테러리스트가 뚫릴 수 있는 이 허술한 그런 보안 단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더 클 수가 있었는데 조금 묻힌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자, 이광현 앵커 연결해서 댓글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기내 음주 논란을 일으킨 바비킴 씨. 알고 보니 대한항공이 엉뚱한 항공권을 발급하는 등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반응도 뜨거운데요. 함께 보시죠. 네, 해명해야 하는 쪽은 바비킴이 아니라 대한항공이다. 우리 모두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또 진짜 기네스에 오를 항공사다. 테러범까지 언급하며 대한항공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네티즌들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또 이 술을 주지 마라, 담배는 못 피우게 하면서 술은 왜 주나, 술을 없애라, 또 샴페인도 술이다, 항의 고객에게 샴페인을 계속 주는 건 더 이해 불가라며 기내 음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 이광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저 부분도 궁금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땅콩 해양에서 알게 된 것처럼 땅콩 봉지를 까서 주냐 그냥 주냐조차 지금 매뉴얼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술 주유를 승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매뉴얼에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항공기는 아시다시피 보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내 안전 해쳐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해요. 그 이유가 공중에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 바닥에 있는 것보다. 근데 저런 곳에서 심지어 우리 일반 그 땅에서도 술을 먹으면 온갖 술로 인한 사건, 사고, 폭행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술 먹지 마라 그렇죠. 하는데 항공기 안에서 승객에게 술을 주는 것은 분명히 매뉴얼 상에 제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한이 있어요. 저는 3잔 이상, 와인 3잔 이상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지금 비행기라고 하는 곳은 뭐 기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괜찮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들을 갖다가 왜 이 상황에서는 하지 않았는지 주변에서 보시고 있는 또 승객들이 증언한 것을 보면 그런 제한들을 마땅히 규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공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대처에 대해서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데요. 뭐 일반적으로 그 외국 뭐 식당 등에 의하면 술을 손님이 요구를 해도 사실은 이제 술을 취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술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면허를 이제 박탈하는 이렇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 국제적인
항로를 갖고 있는 대한항공에서는 분명히 그와 같은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그 연예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 특권 의식에 위축이 돼서 그야말로 그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고 뭐 제공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추정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발권 것 같아요. 실수란 게 그 깨림칙 하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끌려가서 이렇게 제공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발권 실수한 것 때문에 계속 화가 나 있으니까 일단은 잠재우자. 이런 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더 퍼지니까 잠재우자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그런 게 것도 아닐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석에 100석이라면 바비킴 씨는 비즈니스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2명한테 이중으로 이코노미석이 됐기 때문에 100석이면 101명이 이코노미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누군가에게는 실수를 했다는 걸 그렇죠. 분명히 알고 있을 거고 그게 바비킴이 하도 항의를 하면 바비킴이 잘못된 발권을 받았구나라고 충분히 알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서 그 첫날 저희가 보도했을 때 대한항공 측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F바이랑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신고를 했는데 정작 승무원한테 조사받으러 하니까 몸이 피곤해서 조사 못 받겠다 하고선 조사를 안 받았다는데 이건 또 뭐죠? 아무래도 그 이번 조현아 씨 사례를 비춰 보면 그 다른 상무가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소위 말해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적인 뭐 조정을 하느라고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는가 저는 뭐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의 이미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치명적인 상태에서 이것이 또 논란이 되는 것을 뭐 최소한 막아보려고 하는 전사적인 뭐 대응을 한 그보다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뭐 일단 또 그렇게 대한항공에서 생각이 또 바비킴 씨한테 또 뭐 보상도 해줄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하니 그러니까 뭐 피해자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법적으로서 피해자가 우리는 대한항공인지 알았는데 저희는 알고 보니 피해자가 지금 바비킴 씨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바비킴 씨가 가해를 했더라도 그 가해의 원인은 결국 대한항공이 원인을 제공했을 뿐더러 그 다음에 바비킴 씨를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바비킴 씨가 알려진 바에는 바비킴 씨라 하여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제정신이 아니실 때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되고 그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로는 정말 의식이 없는 살아있는 도구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도구가 돼서 대한항공이 가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결국 도구로 살아있는 도구로 그렇게 의식 없게 만든 건 또 대한항공이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보니 대한항공 측에서도 별로 본인들 입장에서도 잘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발을 빼면서 그냥 보상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 해결 방법이 고급스럽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쨌든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립초등학교에서 촌지를 받은 교사 2명에 대해서 이 서울시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 텐데요. 개성초등학교라고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초등학교입니다. 이 교사 2명이 촌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교육청에서 파면을 요구를 했는데 그 규정을 보니까요.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은 다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파면 해임된 것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제 형사처벌 수사 의뢰도 됐는데 자, 이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촌지를 주는 아이들은 조금 선생님이 이뻐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조금 차별 대우 받는 것 같아서 촌지를 줬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잘해주더라. 그랬더니 이 학부모가 당신 촌지 때문에 우리 아이를 잘 못해준 거야? 따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자,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나요? 저는 주변에 보면은 심지어 유치원도요. 보면은 유치원이나 학교를 자주 방문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반면에 거의 못 가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거의 못 가는 부모님이 어쩌다 한 번 가서 이렇게 참관이라고 하나요? 보면은 선생님이 눈에 띄게 자기 아이와 다른 아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학부모님들이 뺀질나게 찾아와서 선생님과 교감도 많이 하고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모의 아이는 잘해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대거 모여가지고 그 유치원에서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일들은 지금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듣기로는 선생님한테 면담하자라는 문자가 오면 이것이 뭐 좀 들고 가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고민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지금 명백하게 이제 공공기관에까지 실제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네. 보직을 해임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바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밝혀지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 파면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반면 교사가 돼서 촌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을 좀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은 촌지가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 디지털 세상이 네. 됐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촌지를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걸 네. 적발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이 촌지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 듭니다. 촌지도 이제 바뀌죠. 예전에는 무슨 집에 있는 사탕도 드리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요. 예. 9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돈 봉투가 흔했고 상품권도 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택배 상자 아예 택배로 선생님 댁으로 택배로 이 뇌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선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 기프티콘이 무슨 커피 이런 게 아니라 한우 세트 뭐 이런 것들이겠죠. 수십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밑반찬까지 이제 대준다. 사실은 뭐 소풍 갈 때 이제 선생님들 김밥 정도는 뭐 싸드릴 수 있는데 그렇죠. 밑반찬도 대준다는 건 예. 밑반찬을 대주기 위해서 대장금이신가요? 학부모들이 뭐 요리 학원까지 다니는 식으로 아, 진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부자들에게 그러니까 잘 사립초등학교 보이기 같은 위해서. 경우는 그 이제 뭐 저는 뭐 저 정도는 이제 뭐 못 들어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예. 다만 이제 그 제 처가 이제 촌지는 줄 형편이 못 되고 예. 이제 뭐 이런 건 좀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청소 사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그걸 교실 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그런데 돼. 그것도 자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또는 이제 그 교통 정리하는 거 예. 엄마들이 아침에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예. 뭐 그런 거 사역이라 표현하기가 좀 그러지만 교통 정리 이제 뭐 사역이라든가 아니 좀 봉사활동 한다고 지금 촌지가고 있는데 봉사활동 한다고 자랑하시면 지금 대화 주제가 힘들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사실 촌지랑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학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용을 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해결하거나 이런 것들을 노동력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학부모도 그거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데. 당연시 생각하고 이거 뭐가 있냐면 이 촌지도 똑같은데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게 뭔가 요구가 들어오고 했었을 때 다 같이 이걸 막는 쪽으로 나가면 다 같이 살 수가 있는데 누군가 하나 그 선을 넘어서 주기 시작하잖아요. 서로 공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카카오톡 기프트콘을 받았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표가 나기 시작하고 그 애가 어디 가서 선생님부터 머리도 두어 번 더 쓰다듬어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서로 다 들어가는 바람에 경쟁이 이게 붙으면서.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엄마들 사이에서는 특히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역 봉사 활동을 많이 안 하거나 하면은 거의 좀 왕따 되는 분위기예요. 특히 일하는 엄마는 아침에 그거 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학교 가서. 근데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되니까 반드시 그 시간을 빼서라도 해야 되고 그것도 여러 번 하는 분이 있고 거의 못 하는 분이 있으면 이제 아까처럼 왕따가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예. 그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 공동 육아조합을 이끌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을 예. 갖다 키워본 적이 있는데 예. 사실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 그 학교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뭐 봉사활동을 하면서 같이 만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게 촌지로까지 비화되고 하는 문제의 핵심에는 교사들이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지금 보십시오. 정교조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촌지를 갖다가 아예 받질 않잖아요. 네. 정말 무한할 정도로 택배 같은 게 오고 그러면 바로 돌려보내거든요. 네. 네. 그런 형태로 대처를 하면 자연적으로 알아서 그 부모들이 더 이상 촌지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아이들한테 관심을 어떻게 다르게 표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그 관계들이 재정립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김영란법 같은 예. 것이 이제 교사까지 아울러서 통과가 돼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자, 좋겠습니다. 어쨌든 단 한 번만 촌지받은 사실이 발각이 되면 더 이상 교사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촌지 근절 이제 머지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바람을 갖고 이번 토크는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